안녕하세요. 배우 정돈입니다. 저는 영화 밀수에서 애꾸 역할로 출연을 했고요. 어쩌다 보니 한국 포도막 학회 유튜브 영상 촬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구 질환 전문 배우 정돈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도막염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을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재입니다. 저는 한 9년 정도 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직을 했고요. 지금은 조은안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1년 정도 미국에서 포도막염 공부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번째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포도막염이 어떤 질환이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포도막염을 의심하고 병원을 가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포도막염은 사실 안과 의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재발을 자주 하고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하다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충혈이 굉장히 심하게 오래되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특징적으로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은 특히 이제 빛을 봤을 때, 밝은 빛을 보거나 했을 때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는 포도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막염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그 생활 습관 같은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포도막염 환자들이 굉장히 힘든 게 재발을 너무 자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막염의 재발과 관련된 일상생활 그 습관 중에 스트레스와 수면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부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개인마다 점수화했을 때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재발을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은 7시간 이상 잔 실험군과 7시간 이하로 잔 실험군을 비교해 봤더니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한 실험군에서 훨씬 재발을 덜 한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흔히들 뭐 질환하면 이제 흡연이랑 음주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런 게 궁금한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흡연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니코틴 이외의 다른 물질들이 염증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도 사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캔 2개 정도만 맥주를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사실은 지나친 음주는 염증 반응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맥주 2캔 정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정해진 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포도막염 환자가 눈을 좀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컴퓨터, TV 시청, 독서 등을 자유롭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걸 했을 때 질환에 악영향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포도막염이 더 재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장시간 오래 보게 되면은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도막염이 지금 눈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재발을 한 상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TV를 오래 본다거나 뭐 독서를 오래 한다거나 뭐 핸드폰을 오래 본다고 하시면 눈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아프고 뭐 이런 걸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수영 같은 걸 이렇게 하면 그 눈에 물이 들어가는 그런 또 위험이 있고, 또 이렇게 헬스도 과격하게 이렇게 했을 때 땀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운동할 때. 그래서 이렇게 수건 메고 막 할 때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혹시 없습니까? 사실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면 큰 영향은 없지만 수영장이 사실 물이 위생 상태가 중요하겠죠. 수영장 물 위생 상태. 위생이 안 좋은 수영장이면 당연히 눈에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땀은 사실 크게 문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영장이 사실 얼마나 깨끗하냐, 깨끗한 물이나 특히 이제 바닷가 이런 물들 많이 생각보다 더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포도막염 환자가 그 눈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 복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복용해도 되는 영양제와 좀 안 되는 영양제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포도막염 환자들이 특별히
드셔야 될 영양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안과학회에서 권장하는 눈에 좋은 영양소가 요즘 TV 선전에 나오져서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E,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루테인, 지아잔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미네랄로는 아연이나 구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험한 거 있는데 눈 영양제 중에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눈 영양제가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에서는 베타카로틴이 들어간 눈 영양제를 드시면 폐암 발생률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꼭 눈 영양제 드실 때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이 없는 그런 눈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포도막염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고 보실 때 환자들한테 꼭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나 뭐 어떤 권유 그런 것도 뭐 없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면역 억제제를 굉장히 오랜 기간, 몇 년, 아니면 평생 복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오랫동안 약을 드셔야 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재발 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년은 꼭 드셔야 되고요. 그 약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 부작용이 있으면 그 의사 상담하시고, 중간중간에 피검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료받는 의사를 좀 믿고 끝까지 약 잘 드시면은 아마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선생님 말씀대로 처방받은 약을 끝까지 좀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